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거실 섬세하게 세공된 크리스탈 와인잔 2개가 식탁 위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서유진은 하얀 테이블 보이 마지막으로 냅킨의 각을 바로잡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결혼 10주년. 그녀의 남편 강지훈을 위한 완벽한 서프라이즈 디너였다. 로즈마리 향을 입힌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는 오븐 안에서 알맞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샤토마고 와인은 정확히 18도에 맞춰 디캔팅되어 짙은 향을 피워 올렸다. 식탁 중앙에는 그가 처음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며 건넸던 것과 같은 종류의 하얀 카라릴리가 우아하게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들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째깍째깍 벽에 걸린 미니멀한 디자인의 시계가 무심하게 시간을 알렸다. 약속 시간이었던 저녁 8시가 훌쩍 지나고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서존더 건축 잡지를 뒤적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현관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곧 올 것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JH그룹의 최연소 임원이자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남편 강지훈. 그는 언제나 바빴다. 특히 최근에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10주년 기념일만큼은 잊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오늘 저녁은 집에서 함께해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라고 속삭였을 때 그는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다정하게 웃으며 물론이지 무슨 날인데 라고 대답했었다.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다. 9시가 넘어가자 유진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회의 중일 수도 있다. 그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성공을 묵묵히 지원하는 아내였다. 촉망받던 신진 건축가 서유진이라는 이름 대신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10년. 그녀는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재능과 아이디어는 모두 그의 설계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피어났다. 그것으로 만족했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10시가 가까워오자 불안은 점차 초조함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 끝에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아무리 바빠도 그는 휴대폰 배터리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단순한 방전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유진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걸치고 있던 카디건을 벗고 외출용 트렌치 코트로 갈아입었다. 차키를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먼저 그의 회사로 향했다. 거대한 JH그룹의 사옥은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의 사무실이 있는 최고층 임원실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지정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불빛은 퇴근 준비를 잊은 비서의 실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디로 간 걸까? 회식 아니, 그는 회식이 잡히면 언제나 미리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동선은 단순했다. 집, 회사, 그리고 가끔 들르는 피트니스 센터. 혹시 운동을 하러 간 걸까? 아니, 이 시간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한 장소가 있었다. 한때 그가 자주 언급했던 곳. 지금은 거의 잊고 지냈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한채원. 지훈과 결혼하기 전 그에게는 오래 사귄 연인이 있었다. 유진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믿었다. 지훈 역시 그녀와는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다시는 볼 일 없다고 단언했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그 여자의 이름이 떠오른 걸까?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닐 거야. 10년이나 지난 일이다. 지금 와서 그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 한채원이 산다는 동네가 이 근처였던 것 같았다.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유진은 중얼거리며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입력하고 있었다.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야. 그의 차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의심도 사라지겠지.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도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다.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유진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저 멀리 놀이터 옆에 세워진 익숙한 검은색 세단, 강지훈의 차였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니, 동종의 다른 차일 수도 있다. 번호판을 확인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차에서 내렸다.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번호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왜 그의 차가 여기에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유진은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갔다는 뜻이다. 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한채원이 사는 곳으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돌아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놀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낡은 벤치가 놓인 작은 공원 쪽으로.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나무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여자.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채원. 그녀는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다정하고 익숙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의식처럼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모습만이 망막에 각인되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10년의 세월, 10년의 믿음, 10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훈의 다리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안고 있던 여자의 등을 토닥여주던 손을 내려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굵게 담은 인매. 그 얼굴은 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아이였다. 아, 유진의 입에서 소리 없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 그의 예년인, 그리고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내가 지켜온 이 가정은 무엇이었나? 유진은 뒷걸음질 쳤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하고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이 보였다. 그의 입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벌어졌다. 유진. 그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지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차에 도착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운전석에 쓰러지듯 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시동을 거는 것조차 힘들었다. 간신히 시동을 걸고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 그녀가 그와 함께 만든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공간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낯선 무덤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하얀 카라 릴리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유진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븐에서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꺼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디켄터에 담긴 와인은 싱크대에 모조리 흘려버렸다. 붉은 와인이 하얀 세라믹 싱크대를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 보였다. 아름답던 크리스탈 잔을 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테이블볼을 걷어내고 냅킨을 치웠다. 모든 흔적을,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을 지워나갔다. 마치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째로 도려내려는 듯이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거실은 다시 평소의 미니멀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치 오늘이 10주년 기념일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 것이라 생각했지만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동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폐허,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행복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이 기초부터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때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거실로 들어서며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까 그건. 그는 변명을 하려 했다. 오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그 눈빛에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피곤하네요. 오랜 침묵 끝에 유진이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건조했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지훈의 기색이 느껴졌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실 문을 닫고 유진은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없었다. 대신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벼려지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응축되고 연소하여 만들어진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이.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 그녀의 시간, 그녀의 재능, 그녀의 이름, 그리고 그녀의 삶.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는 조용한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다짐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에 서유진은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옆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강지훈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그는 집에 돌아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 미안하다. 내일 제대로 설명하겠다. 유진은 그 모든 말을 표정 없는 얼굴로 듣고만 있었다. 그의 변명 속에는 한채원이나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 그저 10주년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지난 10년간 남편의 아내로 살며 순하고 부드럽게 다듬어졌던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위로 서늘한 결심을 품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 맺혔어야 할 눈물은 이미 모두 증발하여 차가운 분노의 서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가벼운 화장을 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던 은은한 장미향 향수도 잊지 않고 뿌렸다. 옷장에서는 그가 사주었던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아내 서유진의 아침 일과 그대로였다. 주방으로 내려가자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간밤에 그녀가 모든 것을 치워버린 공간은 다시 고요한 일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숙 계란 프라이와 샐러드도 준비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릴 때쯤 지훈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유진 어젯밤 일은 그가 입을 열자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주었다. 피곤했죠. 어제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때문에 또 밤새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하고 다정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지훈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소리치거나 울거나 적어도 맹렬하게 추궁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어젯밤의 모든 일을 잊은 듯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행동했다. 아, 응. 갑자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전화기도 꺼지고 정말 미안해 10주년인데 괜찮아요. 당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도 이해해야죠. 유진은 포크로 계란을 찍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앞으로 기념할 날이 더 많잖아요. 그 천사 같은 미소 앞에서 지훈의 죄책감은 안도감으로 변질되었다. 다행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약속을 잊고 연락이 두절된 것에만 화가 났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주말에 근사한 곳에 가서 제대로 축하하자. 당신 갖고 싶어 하던 가방도 사줄게. 기대할게요. 유진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 식사는 그렇게 기만적인 평화 속에서 끝났다. 유진은 출근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도 힘내요. 그래, 저녁에 봐. 현관문이 닫히고 딸깍하는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현관문에 기댄 채 섰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유진이 향한 곳은 집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였다. 한때는 그녀와 지훈이 함께 미래의 건축에 대한 꿈을 나누던 공간.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곳은 지훈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와 상패, 그리고 JH그룹의 기밀 서류들이 가득했다. 유진은 그곳의 주인이었지만 이방인이 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서재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곧장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포트폴리오와 설계도면 뭉치들이 처박혀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세상에서 잊힌 그녀의 과거이자 재능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가장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대학 졸업 작품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공생 도시 프로젝트의 설계도였다. 자연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개념은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섬세한 연필선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때의 열정과 희망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추억에 잠기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겹겹의 보안 폴더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수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들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아카이브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설계 파일과 아이디어 스케치 연구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그녀의 마우스 커서가 한 파일 위에서 멈췄다. 베리디안 콤플렉스, 브리디안 컴플렉스. 5년 전 강지훈을 JH그룹의 스타 임원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 프로젝트였다. 도심 속 친환경 주상복합단지로 혁신적인 에너지 순환 시스템과 공중, 정원 디자인으로 국내외 건축상을 휩쓸었던 작품. 언론은 강지훈을 도심에 숨을 불어넣은 천재 건축가라고 칭송했다. 유진은 베리디안, 초기 컨셉, SYJ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녀가 직접 그린 손 스케치 이미지 파일이었다. 날짜는 7년 전. 그녀가 강지훈과 결혼하고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막 정리했을 때였다. 지훈은 당시 JH그룹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다며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그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베리디안 콤플렉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초기 스케치 3D 모델링 파일 구조 계산서, 심지어 지훈과 주고받았던 이메일까지. 지훈 씨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그냥 붙이는 건 너무 단순해요. 잎사귀 형태의 패널을 디자인해서 건물이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건 어때요?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유진,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역시 당신은 천재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어. 그 이메일을 근거로 그녀가 밤새워 작업했던 디자인 시안 파일이 다음날 날짜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강지훈은 그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이사회에서 발표했고 프로젝트를 따냈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분노로 심장이 들끓었지만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새로 구입한 고용량의 암호화된 USB 여러 개의 모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원본 파일 수정 내역 날짜, 정보가 포함된 메타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백업했다. 하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또 다른 하나는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할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이라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녀는 베리디안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그가 맡았던 다른 주요 프로젝트들도 모두 확인했다. 스카이 포레스트 브릿지의 현수교 구조 아이디어, 아쿠아 갤러리의 자연 채광 시스템. 크고 작은 성공들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데 능숙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했다. 그의 성공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뒤에 가려진 자신의 이름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오후가 되자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뭐 하고 있어? 점심은 먹었고. 평범한 남편의 다정한 안부 인사였다.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요. 그녀는 정말로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린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철골 구조물과 날카롭게 솟아오른 마천루를 그리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비정한 도시의 풍경.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속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설픈 속죄의 선물이었다. 유진은 기쁜 척 활짝 웃으며 그것을 받았다. 어머,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완전히 안심한 듯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누구도 이 완벽한 그림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이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유진은 다시 서재로 향했다.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증거 수집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채원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흔적.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에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그렇게 치밀한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사는 남자일 뿐.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폴더. 그 안에는 한채원의 이름으로 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아이의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와 정기적으로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송금 계좌의 출처는 몇 년 전 유진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 지훈에게 관리를 맡겼던 신탁 계좌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사랑, 심지어 그녀의 돈까지. 유진은 마지막 증거 파일을 암호화된 USB로 옮기며 마우스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텅 빈 심연과 같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완벽한 가면 아래 괴물이 눈을 뜨고 있었다. 증거가 담긴 USB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으로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서유진은 지난 며칠간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강지훈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수집했다. 이제 칼을 뽑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설프게 칼을 휘두를 생각이 없었다. 가장 날카롭고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최고의 칼잡이가 필요했다.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법조계에 대해 조사했다. 그녀가 찾는 사람은 단순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기업 분쟁, 지적 재산권, 그리고 치밀한 자산 소송에 능통한 인물이어야 했다.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유명세를 탄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가였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백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단단의 파트너 변호사인 그녀는 법조계에서 얼음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승소율 99%. 하지만 언론 인터뷰나 방송 출연은 일절하지 않아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고객은 극소수의 VVIP이거나 혹은 세상의 주목 없이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단단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백은경 변호사와의 첫 만남은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최고층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사무실은 어떤 장식도 없이 오직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만이 유일한 그림이었다. 백은경은 값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고 감정 없는 눈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예리하게 벼려진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유진 씨, 시간은 많지 않으니 용건부터 말씀하시죠. 백은경의 목소리는 그녀의 사무실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상류층 부인들의 눈물과 하소연에 익숙하다는 듯 지루함마저 느껴졌다. 남편의 외도, 숨겨진 아이 재산 분할. 레퍼토리는 언제나 비슷했다. 하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다. 하소연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 PC와 암호화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남편은 JH그룹의 강지훈 전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차기 CEO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백은경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사실 제 것입니다. 유진의 차분한 선언에 백은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스쳤다. 흥미. 유진은 태블릿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마치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처럼 첫 화면에는 강지훈의 경력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주요 성공 프로젝트들이 차례로 나열되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 옆에는 유진이 작업했던 원본 설계 파일의 생성 날짜와 파일명이 함께 표시되었다. 이것은 5년 전 성공한 베리디안 콤플렉스입니다. 강지훈 전무는 이 프로젝트로 업계의 스타가 되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인 수직숲과 에너지 순환 시스템은 제가 7년 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유진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자신의 원본 스케치와 3D 모델링 파일, 그리고 당시 지훈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을 화면에 띄웠다. 증거는 명확하고 논리정연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사실과 데이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백은경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유진은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다. 스카이 포레스트 브릿지 아쿠아 갤러리. 강지훈의 화려한 이력 뒤에 감춰진 진실이 하나씩 껍질을 벗듯 드러났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재능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한 뛰어난 사기꾼이자 연기자였다. 지적 재산권 침해군요. 하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부 사이의 아이디어 공유는 법정에서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 전무 측에서는 공동 작업이었다고 주장하겠죠. 백은경이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신탁 계좌에서 매달 거액의 돈이 한채원이라는 인물에게 송금된 내역이었다. 남편의 옛 연인과 그들 사이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양육비는 지난 5년간 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에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백은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나 아이디어 도용 사건이 아니었다. 배신기만 횡령이 모두 얽힌 복잡하고 추악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내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한 준비 끝에 적의 심장에 꽂을 비수를 들고 찾아온 냉정한 전사였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입니까? 이 정도 증거라면 국내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 전무가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요.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 돈은 되찾아야겠지만요. 그녀는 백은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 디자인, 제 이름, 그리고 제 인생.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요.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은경은 한참 동안 유진을 응시했.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얼음 여왕의 첫 미소였다. 마음에 드는군요, 서유진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가 당신의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날카롭고 가장 정확한 칼이. 유진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단단하고 힘있는 악수였다. 두 여자의 조용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쟁은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백은경은 다시 자리에 앉아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단계 잠복. 지금처럼 완벽한 아내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강지훈이 단 하나의 의심도 품지 않도록. 그는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2단계 증거 강화. 디지털 증거는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전문가의 증언과 당신의 동료였던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디자인들을 창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단계 공격. 우리는 이혼 소송부터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시시한 방법이죠. 공격은 그가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엘리시안 타워.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의 날, 우리는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백은경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인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막연하게 그려왔던 그림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켜줄 전략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백은경의 지휘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발기영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한국 건축계의 원로이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의 원본 포트폴리오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 서유진이 결혼 후 업계를 떠난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었다. 그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학자로서, 선배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강지훈 그자가 감히 유진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네가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내 명예를 걸고 증명해주겠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유진은 박 교수 외에도 과거 함께 일했던 몇몇 동료 건축가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모두 유진의 갑작스러운 은퇴를 아쉬워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다시 완벽한 아내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해 물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지만 집에서의 평화에 안도하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유진은 다시 서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증거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새하얀 제도 용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고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제출할 엘리시안 타워의 설계도를 뛰어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타워. 그것은 단지 복수를 위한 설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가 서유진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침묵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지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빛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성의 군주라고 생각했다. JH그룹이라는 왕국 안에서 엘리시안 타워라는 거대한 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왕. 그의 발밑에는 유능한 부하들이 엎드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우아하고 현명한 왕비 서유진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완벽한 성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시작은 그의 왕비 유진이었다. 10주년 기념일 밤 이후로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녀의 배려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를 유지했으며 그가 늦은 밤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완벽함 속에서 기이한 한기를 느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그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정해진 대사를 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다정함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반사해버리는 차가운 유리벽 같았다. 예전의 유진이라면 그가 늦게 들어온 이유를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것이다.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며 그의 삶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관객처럼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일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그의 감정을 파고들려 하지도 않았다. 유진 요즘 무슨 생각해? 어느 날 저녁 그는 견딜 수 없는 어색함 속에서 물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듯했다. 글쎄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그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옆 얼굴은 조각상처럼 무표정했다. 아니, 뭔가 달라졌어. 당신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그는 10주년 기념일 일을 끄집어냈다. 그녀가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삐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차라리 그것이 마음 편했다.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아서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화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꼭 다른 사람 같아. 아마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요즘 엘리시안 타워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녀는 다시 그의 탓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말했다.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데워줄까요? 잠을 푹 자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배려 앞에서 자신의 불안감은 그저 예민한 사람의 투정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그의 성을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부식되고 있었다. 성의 다른 쪽에서도 균열의 소리가 들려왔다. 한채원, 그녀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날카로워졌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우리 민준이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가. 아빠 성도 없이 사생아 소리 들으면서 학교 다니게 할 셈이야. 인적이 드문 카페의 룸 안에서 채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쏘아붙였다.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미간을 짚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은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때문에 안 돼.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 입지가 완전히 굳어지면 그때 정리하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만 벌써 몇 년째인지 알아. 당신이 전무가 되면 프로젝트 하나만 성공시키면 언제까지 핑계를 댈 건데, 혹시 그 여자랑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지우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이는 내 경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JH그룹 오너 일가에서도 그녀를 좋게 보고 있어. 지금 이혼 소송이라도 터져봐.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이미지, 그럼 나와 민준이는 뭔데? 당신의 성공을 위해
그늘 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존재야.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준 건 나였어. 당신이 서유진의 아이디어로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용기를 준 것도 나였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얘기는 꺼내지 말랬지. 지훈은 버럭 소리쳤다. 그의 가장 깊은 곳의 불안감을 건드린 말이었다. 그는 채원에게 자신의 성공 뒤에 유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몇 번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채원은 그를 위로하며 그것은 도움일 뿐, 성공은 온전히 당신의 능력이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위로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지훈은 지갑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이걸로 민준이 필요한 거 사줘.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중요한 시기야. 채원은 돈 봉투를 노려보다가 이내 냉소를 지으며 가방에 챙겨 넣었다. 알았어. 당신이 말하는 그 중요한 시기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줄게.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당신 아내 서유진이라는 여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해버릴 수도 있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어느새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개인적인 삶의 균열은 그의 완벽했던 업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중대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 타워의 상층부를 휘감는 나선형 스카이워크의 구조 안정성 문제였다. 원래 유진의 초기 아이디어는 특수 합금과 댐퍼 시스템을 이용한 혁신적인 설계였지만 지훈은 그 기술적 깊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흉내냈던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의 구조 기술자들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나선형 구조의 특정 구간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풍압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세한 진동이 증폭되어 최악의 경우 구조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팀장이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총책임자인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태연한 척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했다. 유진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기존의 댐퍼 시스템을 강화하는 걸로는 부족한가 그가 아는 척하며 물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려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무님,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건축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도현. 유진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그녀를 존경하여 JH그룹에 입사한 직원이었다. 전무님, 혹시 유체 역학적 설계를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조물 자체가 바람의 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서유진 건축가님의 졸업 작품이었던 공생도시에서 유사한 개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유진. 감히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 가장 순진한 직원의 입에서 나왔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자신의 아내가 거론된 것도 불쾌했지만 마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젊은 직원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도현 씨.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네. 아마추어 같은 학생 시절 아이디어로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논할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자네는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걸세.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말고 주어진 데이터나 다시 검토하게. 모욕적인 질책이었다.
이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자신의 권위로 상황을 억누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몇몇 베테랑 임원들의 눈에는 실망과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리더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어야지 권위로 부하를 찍어 누르는 존재가 아니었다. 완벽한 리더 강지훈의 가면에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만취해서 집에 돌아왔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술로 억누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유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꿀물이 들려 있었다.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지훈은 술기운의 감정이 격해져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면 되지만 나는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내 이름 석자에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와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단 말이야. 그녀가 같이 화를 내주거나 혹은 위로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회의는 잘 안 됐군요.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 지훈은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 내 회사 일에 대해 어떻게?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당신은 성공했을 때는 오만해지고 실패했을 때는 포악해지죠. 아주 단순해요. 그녀는 꿀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술주정은 그만하고 어서 씻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머리 아플 거예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지훈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을 꿰뚫어보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독한 위스키를 다시 한 잔 따랐다. 책상 위에는 유진과 활짝 웃고 있는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 그녀의 재능을 사랑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존경했던 때가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의심이 스쳤다. 혹시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10주년 그날 밤 그녀가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당장 집을 뒤집어 엎고 머리채를 잡고 싸웠겠지. 서유진은 그런 여자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쳐냈다. 술 때문에 약해져서 그래.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그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이성의 완벽한 군주다.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는 위태로운 자기 기만 속으로 다시 도피했다. 그 시각 다른 방의 작은 작업실에서 유진은 자신의 엘리시안 타워 설계도 위에 마지막 선을 긋고 있었다. 그것은 나선형 스카이워크의 풍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은 유체 역학적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성이지 나의 세계가 아니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영원히 바꿔놓을 프로젝트 엘리시안 타워의 최종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발표되었다. TV와 신문 인터넷의 모든 뉴스 채널이 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JH그룹의 젊은 리더 강지훈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있었다. 엘리시안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예술적 혼이 집약된 미래를 향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저희 JH그룹은
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저택의 거실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강지훈이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연설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소파에 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 혁신, 친환경, 인간 중심은 모두 그녀의 철학을 훔쳐온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훔쳐 자신의 성공이라는 누더기 옷을 지어 입고 있었다. TV 속에 그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 순간 유진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다. 검은 화면에 그녀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다. 기념비라고 좋아. 내가 당신을 위해 영원히 잊히지 않을 묘비를 세워주지. 다음 날 유진은 백은경 변호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설계도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 완성한 그녀만의 엘리시안 타워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령의 집을 지을 시간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백은경은 그녀가 내민 설계도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건축의 문외한인 그녀가 보기에도 그 디자인은 기존의 어떤 건물과도 달랐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려하고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기세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아름답군요. 백은경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것이 당신의 선전포고문이 되겠군요.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은경의 지휘 아래 모든 일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유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아틀리에 화양화용,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작고 새로운 건축사무소가 서류상으로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유진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했고 사무실 주소는 유령 회사 주소를 빌려 흔적을 지웠다. 대표이사는 유진의 은사인 박기영 교수가 맡아주었다. 건축계의 원로인 그의 이름은 신생회사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였다. 모든 것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진의 인사에 박기영 교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자네의 재능이 이런 식으로 썩고 있었다는 게 내 평생의 한 일세. 이건 자네를 위한 일이 아니야. 더러워진 이 바닥을 바로잡기 위한 내 마지막 의무다. 유령 회사의 골격이 만들어지자 이제는 그 안을 채울 사람들이 필요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강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젊은 건축가 이도현. 약속 장소인 낡은 LP바에서 이도현은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는 서유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그녀를 우상으로 여겨왔다. 그녀가 전설처럼 업계를 떠난 뒤에도 그녀의 졸업 작품집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탐독했다. 선배님, 저를 어떻게 이도현 씨의 용기에 감명받았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침묵할 때 당신만이 진실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죠. 비록 그 대가는 혹독했지만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강지훈의 도둑질 그리고 자신의 반격, 모든 것을 들은 이도현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이내 뜨거운 열정으로 물들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선배님의 날개가 될 기회를 주십시오. 강 전무 밑에서 썩어가는 이 선배님과 함께 전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도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첫 번째 병사이자 충실한 부관이 되어주었다. 그는 JH그룹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강지훈의 독선적인 리더십에 환멸을 느끼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비밀리에 포섭했다. 구조 설계 전문가 친환경 설비 기술자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머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이 아틀리에 화양이라는 유령선에 승선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 기지는 성수동의 낡은 공장을 개조한 스튜디오였다. 높은 천장과 거친 콘크리트 벽. 그곳에는 세상의 편견도 과거의 상처도 없었다. 오직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더 이상 숨어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왕국의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지훈 씨의 디자인은 높이와 규모로 사람들을 압도하려 하죠.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건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타워는 도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숨 쉬어야 해요. 그녀는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설계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엘리시안 타워는 단순한 마천루가 아니었다. 건물의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정화하여 내부 조경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수직 정화 시스템, 바람의 힘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변형 윙릿 구조, 그리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이 될 저층부의 스카이 포레스트. 그녀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었고 팀원들은 그녀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작업은 밤낮 없이 이어졌다. 스튜디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갔지만 그곳에는 강압적인 지시나 비난이 없었다. 유진은 모든 팀원의 의견을 경청했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설계를 수정했다. 그 모습은 JH 그룹 회의실에서 권위로 아랫사람을 짓누르던 강지훈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이도현은 그런 유진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것을. 입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강지훈과 JH그룹의 움직임은 더욱 요란해졌다. 언론을 동원한 홍보전은 극에 달했고 정관계 로비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입찰 마감 전날 밤 JH그룹의 입찰 서류 목록이 업계 정보지를 통해 유출되었다. 그들은 경쟁 상대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몇 곳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 줄에 아틀리에 화양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아틀리에 화양 박기영 교수가 차린 은퇴 후 소일거리 아닌가. 지우는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늙은 교수가 뭘 알겠어. 신경 쓸 것 없어. 진짜 적은 따로 있으니 그쪽에나 집중해.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산맥에만 정신이 팔려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화산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입찰 마감일, 박기영 교수가 하얀 서류 봉투를 들고 직접 입찰 등록처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업계의 작은 화제가 되었지만 그저 노학자의 마지막 도전 정도로 치부될 뿐이었다. 누구도 그 서류 봉투 안에 서울의 운명을 바꿀 태풍의 눈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성수동의 비밀 스튜디오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은 홀로 스튜디오 중앙에 서서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엘리시안 타워의 최종 렌더링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녀의 타워는 마치 살아있는 은빛 나무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 자신의 힘으로 다시 피워낸 희망의 결정체였다. 빼앗겼던 그녀의 꿈, 그녀의 이름, 그녀의 모든 것이 저 안에 있었다. 유령 건축가는 세상 밖으로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거만한 사냥꾼이
자신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입찰이 끝나고 최종 발표회를 기다리는 시간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강지훈과 JH그룹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건축계의 시선은 온통 거대 기업들의 경쟁에만 쏠려 있었다. 아틀리에 화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위권 밖의 다크호스일 뿐이었다. 성수동의 비밀 스튜디오에서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다른 곳에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엘리시안 타워를 되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인간이 그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회수해야 했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시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증거 조각이 필요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습니다. 법무법인 단단의 사무실에서 백은경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두꺼운 보고서를 유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고용한 최고의 회계 분석팀과 사립 탐정들이 몇 주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강 전무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서유진 씨 부모님의 유산이 담긴 신탁 계좌에서 매 분기마다 투자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채원 씨의 개인 계좌와 그녀의 오빠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는 복잡한 도표와 함께 돈이 세탁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부모님이 딸의 미래를 위해 남겨준 피 같은 돈을 자신의 불륜 상대와 그 아이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다. 한채원이 사는 고급 오피스텔의 임대료, 그녀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리스 비용, 심지어 그녀의 명품 쇼핑 내역까지 모두 그 돈에서 충당되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겼다. 한채원이 아들 민준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다. 그 날짜는 유진이 유산 후 몸을 추스르기 위해 친정에 내려가 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상실의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돈으로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두 분, 그분들이 남긴 사랑의 증표가 이렇게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진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하여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이것으로 그는 끝났네요. 네, 백은경이 동의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도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확실한 범죄죠. 이 카드만 터뜨리면 강지훈은 JH그룹에서 즉시 퇴출될 겁니다. 아직 카드가 하나 더 남은 것 같아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이 민준이었다. 그 아이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앗아갈 명분이자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비수였다. 그런데 그 비수에 무언가 이질적인 균열이 느껴졌다.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지훈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USB 안에는
우리 민준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몇 개의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준비했던 건강검진 기록부였다. 유진은 무심코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혈액형란에서 시선이 멈췄다. 아이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의 혈액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AB형. 그리고 오래전 지훈과 한채원의 관계에 대해 얼핏 들었을 때 두 사람이 둘 다 AB형이라 잘 맞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만약 한채원도 AB형이라면 AB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그것은 과학의 법칙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럴 리가. 너무나 잔인한 상상이었다. 지훈을 닮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그 닮은 외모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는 아니었을까? 지훈 역시 속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말에 백은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강 전무와 그 아이의 유전자 말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최종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백은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수화기를 들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림자가 좀 더 짙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고용한 사립탐정은 전직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한채원과 민준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주말 오후 백화점 키즈 카페에서 민준이 마시던 주스컵과 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묻은 타액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지훈의 유전자 샘플은 훨씬 쉬웠다. 유진이 매일 아침 청소하며 그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모아두었기 때문이었다. 샘플은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극비리에 보내졌다. 결과는 48시간 안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유진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하며 초조함을 애써 잊으려 했다. 이도현과 팀원들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후 아틀리에 화양은 JH그룹을 포함한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진출자로 공식 선정되었다. 건축계는 무명의 신생 사무소의 등장에 경악했다. JH그룹 역시 충격에 빠졌다. 강지훈은 박기영 교수의 이름을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설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늙은 교수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할 뿐이었다. 공식 발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백은경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친자 확인 감정서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은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의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에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하얀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이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를 지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적힌 문장으로 향했다. 상기 의뢰인 강지훈과 대상자 강민준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 99.999%. 친부 관계가 아님. 유진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남편의 외도 숨겨진 아이, 그녀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비극이 사실은 더 거대하고 추악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두 개의 비수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경력을 끝장낼 횡령이라는 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릴 기만이라는 독.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심판자의 고요하고도 서늘한 빛만이 존재했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심판의 날 공기는 부와 야망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시안 타워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부 관료재계, 총수,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까지. 그들의 시선은 온통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단상 위 세상의 중심에 선 남자 강지훈. 그는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는 유려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엘리시안 타워의 비전을 선포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훔친 꿈이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펼쳐졌다. 엘리시안 타워는 서울의 심장부에 세워질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을 잇는 철학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그의 제스처는 청중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그 반응을 즐기며 프레젠테이션에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에 북받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디자인을 위해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서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바친 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거짓말.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기에 모두가 속아 넘어갔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강지우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빛이 가득했다. 그는 심사위원석과 귀빈석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이제 남은 것은 경쟁자들의 시시한 발표를 지켜본 뒤 승리의 왕관을 쓰는 것뿐이었다.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다. 다음은 이번 입찰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아틀리에 화양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강지훈은 앞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조소가 섞인 미소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늙은 교수가 나와서 어떤 고리타분한 이론을 늘어놓을지 벌써부터 지루했다. 하지만 무대 위로 걸어 나온 사람은 박기영 교수가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힘있는 라인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고요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존재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장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거렸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저 여자는 서유진이었다.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유진이 저기에 있는 거지? 아틀리에 화양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의 뇌는 상황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유진은 단상 앞에 섰다. 그녀는 남편을 강지훈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심사위원들과 청중을 향해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아틀리에 화양의 수석 건축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볼륨의 가장 먼 곳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서유진. 그녀가 스스로를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건축가 서유진으로 소개한 순간 강지훈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강지훈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 숨쉬는 듯한 건축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높고 화려하기만 한 탑이 아니었다. 도시의 바람과 빛을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늘과 휴식을 내어주는 거대한 나무와도 같은 건축이었다. 건축은 과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도시의 역사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들을 쉽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했다. 특히 JH그룹의 설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나선형, 스카이워크의 풍압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자신의 윙립 구조가 어떻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지를 명쾌하게 증명해 보였다. 건축가와 구조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그녀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했다. 강지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유진이 말하는 모든 것은 과거 두 사람이 밤을 새워가며 나누었던 건축, 철학,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이 껍데기만 흉내냈던 그 모든 것의 진짜 알맹이가 지금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어쩌면 제 디자인 철학이 조금 전에 보신 JH그룹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다. 왼쪽에는 그녀가 방금 발표한 아틀리에 화양의 최종 디자인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의 사진과 날짜가 찍힌 KD 파일 강지훈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캡처, 화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JH그룹이 발표한 엘리시안 타워는 제가 10년 전부터 구상하고 발전시켜온 아이디어를 훔쳐 만든 미완성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전은 강지훈 전무의 뒤에 숨겨진 유령 건축가였습니다. 폭탄선언.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임원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도망가지도 못했다. 그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채 모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홀린 듯 휴대폰을 꺼내 열었다.
백은경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2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법무법인 단단 회계 분석 보고서. 자신의 아내 서유진의 유산이 어떻게 자신의 손을 거쳐 한채원에게 흘러들어갔는지가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2번째 파일을 여는 그의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친자 확인 감정서. 그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 줄을 보았다. 친부 관계가 아님, 확률 99.999%, 친부가 아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경력, 명예, 사랑 그리고 아들이라고 믿었던 존재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은 아내를 배신했고 그 배신했던 여자에게 또다시 배신당했다.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장내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던 한채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2 사람은 서로의 완벽한 파멸을 확인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대 위 유진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의 이름과 저의 작업과 저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건축은 정직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짓으로 지어진 건물을 무너뜨리고 진실 위에서 미래를 다시 짓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발표는 끝났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이내 장내는 박수 소리가 아닌 거대한 스캔들이 터지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뒤를 돌아 퇴장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도 경악에 찬 임원들의 얼굴도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그녀의 남편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출구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그녀의 인생을 향해 있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이 났다. 심판의 날이 남긴 폭풍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유령 건축가 스캔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거대한 사건이 되었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단 2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추락한 황제 강지훈, 그리고 폐허 속에서 부활한 여왕 서유진. 강지훈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렸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고 처참했다. JH그룹 이사회는 사건 당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뒤따랐다. 그가 자랑하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새로운 권력 앞에 줄을 섰다. 그가 군림하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백은경 변호사가 제출한 횡령 및 배임 증거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공허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한채원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 역시 사기 및 공갈 혐의로 피소되었지만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아들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는 그녀가 강지훈과 재회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였다. 그녀는 강지훈과 아이의 미묘하게 닮은 점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던 것이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 혼돈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 출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녀의 대변은 오직 법무법인 단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백은경 변호사는 유진의 방패가 되어 모든 법적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혼은 강지훈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유진은 부모님의 유산 전액을 되찾았고 위자료로 강지훈의 남은 재산 대부분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건축학도들을 후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복수가 아닌 상생과 미래를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JH그룹의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아틀리에 화양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건축계는 이 파격적인 결정에 환호했다. 자본의 논리가 아닌 진정한 실력과 정직함이 승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몇 달 후 성수동의 낡은 공장은 더 이상 비밀기지가 아니었다. 아틀리에 화양은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건축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회사로 발돋움했다. 발기영 교수는 명예 고문으로 물러났고 서유진이 대표 건축가의 자리에 올랐다. 이도연을 비롯한 창립 멤버들은 이제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사무실 개소식이 있던 날 그들은 화려한 파티 대신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그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도현이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선배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도 우리가 엘리시안 타워를 짓게 된 것도요.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죠.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는 상사의 격려가 아닌 동료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가진 온전한 리더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강지훈은 1심 재판에서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의 소식은 신문 사회면에 작은 단신으로 실렸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유진은 변호사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유진은 드넓은 공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철제 펜스로 둘러싸인 이곳이 머지않아 서울의 하늘을 떠받칠 엘리시안 타워가 세워질 부지였다. 발밑으로는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다지는 육중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는 최종 승인을 받은 푸른색 설계도 청사진이 들려 있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들고 있는 설계도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난 10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도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파리시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라데팡스 신도시 프로젝트 국제 공모전에 저희를 공식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유진은 메시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너머 미래의 지평선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설계도를 고쳐들고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았다.
과거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폐허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설계하고 지어 올릴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그녀만의 건축을. 서유진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번째 기둥을 올리고 있었다.